최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존적 사고를 버려라. 그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주국방이 화두입니다. 자주국방 얘기를 홍준기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주국방, 또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자주국방은 1968년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68년 1월 20일 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1.1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죠. 그렇지. 예. 김신조 일당. 그렇죠.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강조를 하시죠. 당시에 저도 기억이 선명한 게 우리 예. 이제 청소년 시절인데 곳곳에 자주국방. 그렇죠. 표를 내걸고 예. 동네 어귀에도 써져 있고 공장의 옆에 벽면에도 쓰여 있고 그랬어요. 자주국방. 예. 아주 그냥 국가적인 기치였죠. 그렇죠. 예.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옛날 석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것도 자주국방이 될 수 있는 당연히. 거고요. 또 우리 부족은 또 우리 부족의 힘으로 지킨다. 그것도 자주국방이고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워낙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이제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그 수준도 일반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 집에 도적이 들어오면 그 주인이 일차적으로 도적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예. 1.21 사태를 겪고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예. 바로 그 청와대 인근까지 무장 공비가 침투하고 전투가 일어나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주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예. 사건이었죠. 예, 아주 대사건이었죠. 하여튼 국가 리더십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네. 벌떼처럼 일어나서 정말 내 집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국방 하면 여기도 이제 개념이 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무엇의 자주냐 하는 예. 문제. 예. 그런 얘기가 있겠죠. 예. 이제 저는 자주국방의 개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필수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주적으로, 예,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예. 그 다음에는 자립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이제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역량.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조성된 그러한 그 방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써먹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여건. 그렇게 해서 3가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이제 비로소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통상 자주국방 하니까 예. 이제 무기를 많이 생산을 해서 네. 그 전력을 갖추는 것이 자주국방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소위 3C라고 그래서 일단은 초이스, 정책과 전략의 초이스에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또 capability, 그 전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예. 또 한 가지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지면 그렇죠. 내가 컨트롤했다. 그래서 자주국방이 3C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 분야에 이제 우리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B2 벙커에서의 100일 작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 대단한 무슨 거죠.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1970년대 초부터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닉슨 독트린.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본격화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 정부 즉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우리 한국의 생존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독자적인 전쟁 대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본부 지하에 이제 B2 벙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육군에서 가장 똑똑한 전쟁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군 및 장교들 17명을 선발해가지고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100일 작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미군 몰래 그렇죠, 몰래. 이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한다. 예. 이건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아, 그럼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한반도 전구에서 독자적인 방어 계획과 반격 계획을 만들죠. 그러니까 훗날 이야기가 미군들이 그걸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반란에 가깝다고 예. 표현할 정도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분노했던 것 같아요. 예. 그 B2라고 하셨는데 그럼 B1도 있죠. 이제 지금은 이제 B1 벙커가 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B2 벙커로 이제 육군본부 지하에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불렀던 지금 이제 말하는 B1 벙커는 국가 이제 전쟁 지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의 도시급의 그렇죠. 큰 시설. 예, 문석을 하고 그게 있고 지금 B2 벙커라고 하는 것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작전 그렇죠. 를 예. 말하는 거겠죠. 예. 야, 거기다가 예. 들어가 해놓고 예. 감금해놓고 그렇죠. 감금해놓고 3개월 동안 예. 미국이 볼 때는 반란 그렇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자주국방 얘기를 거기서 나눴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예. 그 일을 갈면서 예. 와신상담한 결과예요. 아, 그럼요. 어디서 그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예. 총격전을 벌이냐. 그럼요. 예. 와, 정말 일을 갈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1971년에 3개월 동안 이제 초안을 만들고 1972년까지 해서 완전한 그 한국군 독자적인 전쟁 대비 계획을 이제 완성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태극 72라고 명명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반격 작전까지 다 포함된 거죠. 포함한 거죠. 예, 다 포함된 거죠. 이제 북한이 도발했어. 예. 야, 막아내. 그럼 이제 방어하고 예. 방어하고 예. 공격으로 전환. 예, 그다음 공격으로 전환해서 반격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한미 연합 작전 계획하고 유사한 계획을 그 당시에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예. 왜 머리가 없어? 우리가 그 당시에 좀 능력은 부족했겠지만 예. 의지가 충만했겠지. 그렇죠. 예. 미군이 노발대발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승인 없이 반격 계획을 세우느냐.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항의했어. 예. 박정희 정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이제 태극 72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태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게,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쟁 대비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의 최고 수준의 무공훈장이 뭐냐? 태극 무공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태극 72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미치기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1973년부터 무궁화회의라는 비밀회의를 만들어요. 장성들의 예, 장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 독자적인 전쟁 대비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직까지 이어오는 것이 매년마다 한국군 독자적으로 연습하는 태극 연습. 그 기원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태극 72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는 소위 그 번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예. 우리 무기도 그렇죠. 야, 빨리 갖춰. 예. 번개처럼 갖춰봐. 이런 지시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극 72 계획을 완성한 직후, 그러니까 1972년 말부터, 이제 M16 소총 공장을, 예, 아주 최단기간에 만들어가지고, M16 소총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본 병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수류탄, 뭐, 박격포,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1970년대 말에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이제 백곰, 지대지 유도탄까지 이제 우리가 개발하게 되죠. 네. 그 시초가 이제 그 1972년 말부터 M16 소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해낸 그게 시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로다가 이제 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예. 뭐 압력이기도 하고 암시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북한 도발이 딱 때 맞춰서 또 1.21 사태가 있었고 예. 무기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자꾸 반대하고 예. 그러니까 에라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어붙였던 게 이런 이제 예. 태극 72 그리고 번개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예. 스스로 나라 지키는 의지를 이제 표출을 그렇죠. 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때는 이런 의지가 충만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정통성이 약하니까 예. 미국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미국 예. 시키는 대로 타협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부하고 노태우 정부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박정희 정부에서 추구했던 자주국방의 어떤 의지와 정신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도 아직도 그렇죠. 미국의 손에 쥐어준 채 아직 찾아오질 못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하의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예. 여기도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주국방의 의지를 스스로 예. 전쟁을 지휘할 수 있고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네. 능력 갖추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구분응선 이상을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전자권 환수 이야기죠. 예. 그러면 2026년 전자권 환수는 뭐 그동안 과거에 매번 평가 중이라고 그러고 예. 보완 중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에 대한 전자권 전환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이제 걸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추진이 되어 오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또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제 그러한 단계에서 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자주국방의 기치를 다시 내거시면서 이제 전자권 전환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 이렇게 시기까지도 아예 못 박아 보이셨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1단계 IOC하고 그 다음에 2단계 FOC는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됐고요. 3단계 FMC가 남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4.25 사업 1차 사업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군사 정찰 위성도 다 준비가 됐고 또 20년대 말부터는 우리가 독자적인 위성 항법 체계, 그러니까 이제 GPS에서 KPS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을 단독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전자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 즉 FMC는 충분하게 우리가 조기에 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IOC, 예. FOC, FMC 이렇게 이제 3단계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본 운영 능력, 그렇죠. 그리고 완전 운용 능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뭐 거의 문제가 없죠. 없는 거죠. 예.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검증이. 예. 검증이 완료됐고 마지막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에서 예. 이것도 이제 뭐 거의 구분응선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예. 일부에서 예.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를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세계 5위라고 예. 하지를 말든가. 아직까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한다는 그러한 굴종적인 사고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똥벼이라고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면서 아직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질타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존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국방은 우리가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NDS라고 거기에 뭐라고 반영이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제한적으로 보조적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전자권 환수는
절차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킬체인의 성공률을 95% 이상 정도로 예. 책정을 하고 그 기준을 달성할 우리 지금 내부 역량을 갖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좀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죠. 예. 이게 뭐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 모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3C 예, 3C. 예. 하여튼 그 운용 능력, 통제 능력 예. 이거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완성은 이제 이 전작권 환수로 종결이 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결국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자주국방을 외칠 때 예. 그때는 거의 분노였을 것 같아. 그렇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몸부림. 예. 그 부르짖음이 있지. 예. 정말 초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활적인 자주국방. 예. 지금은 이제 능력도 갖춘 상태에서 예. 이 국력에 걸맞는 자부심의 예. 자주로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고 발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이제 박정희 정부의 그 생존을 위한 자주국방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 주권 회복을 위한 자주국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떠날까봐 겁나서 시작한 자주국방이 예. 지금은 이제 당당한 군사력을 갖춘 능력 있는 국가로서의 이제 독립선언 같은 거지. 그렇죠. 예. 그걸 왜 싫어하냐고. 그럼요. 그러니까 강한 동맹도 결국에는 강한 국방의 토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핍에서 오는 그 몸부림, 예. 왜 부르짖음 이거에서 지금은 이제 정당하게 성장을 기반으로 한 당연한 권리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가끔 이렇게 국가 전략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할 때 턱턱턱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자꾸 조건들을 자꾸 내밀고 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 GDP보다 거의 1.5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우리는 쓰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을 자꾸 겁내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묘사하는 것은 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이미 뛰어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작권 가져온다는 것이 미군 나가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오히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예. 강화된 예. 이제 국방력을 우리가 향유하자는 얘기지. 예. 꼭 반미로 몰아간다든가. 예. 그 미국을 도외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가 좀 한쪽만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체의 어떤 동맹의 성격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한미동맹은 동종 이익 동맹이 아니고 이종 이익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얻는 이익 자체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국은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쪽 동북아 지역. 예, 또, 더 넓게는 이제 그 여계 지역까지도 어떤 전략적인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의 갑을 관계가 예. 파트너 관계로 그렇죠. 예. 이게 재정립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맞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예, 결국엔 동맹의 현대화로 가는, 당연한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네. 또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고 형성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자긍심으로 느껴집니다. 예. 이제 그런 정책을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전파하는데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홍보선생님도 큰 역할을 해주시고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